각서의 운행도수에 기반한 팔방위의 중궁까지 포함해서 9개의 궁이 있죠. 고정적인 그 장소가 있는 거고 공간이 있는 거고 그 공간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뭔가 공간을 이렇게 이동하는 성이 있습니다. 성. 그러니까 본래는 궁과 성이 그 상의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역학은 본질적으로 상수학이거든요. 상의 이제 의미들이 있죠. 본래 유추되고 연원을 갖는 거는 그 주역의 8괴의 본질적인 의미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현실적인 다양한 어떤 사물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장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 우주 만물,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9개의 방위, 9개의 장소, 또 9개의 어떤 숫자화, 이게 상수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궁과 성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교류하며 변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그 유추하는 학문 체계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 메인 궁의 본 궁의 본래의 속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성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전 시간까지는 구궁의 기본적인 의미, 그렇죠? 건궁, 감궁, 간궁, 진궁, 손궁, 이궁, 곤궁, 중궁 이렇게 이제 살펴봤던 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본래의 주인인 이를테면 감궁이다 아니면 손궁이다 또 건궁이다 라고 건궁은 육이 주인인 거죠, 그렇죠? 감궁은 일이 주인인 거고 손궁은 사가 주인인 거고. 그러면 그 궁과 성이 그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그 상징 체계 의미는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궁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살펴봤다라고 하면 다음 진도 나가기 전에 그 궁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그 궁하고 성의 의미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데 우리가 금전이나 재물 재산을 볼 때 구성 명반을 펼쳐가지고 명학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점학으로 활용을 하든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이제 전 시간에 우리 살펴볼 때 태궁은 금의 방이고 그렇죠? 뭔가 결실의 방이고 그러니까 금전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금전의 유동이나 유통, 들고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태궁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금전 관련한 그런 사안들이 주변에 또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돈을 버는지 잃는지 이런 거는 이제 나머지 상황을 흔히 이제 구상학에서 얘기하는 오한파의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현실에서도 보면 재물이다, 부다라고 하면 금고 속에 아니면 은행 속에 있는 잔고만을 가지고 재물이 많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재물이나 큰 재물 이런 걸 볼 때는 또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돈을 볼 때 이렇게 태궁도 보고 간궁도 보고 참고해서 진궁도 본다. 진궁. 그렇죠? 그래서 태궁은 현금성을 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의 어떤 그러니까 태궁에 이 사람 명반을 이렇게 단반을 펼치든 양반을 펼치든 펼쳤는데 이렇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을 볼 때는 어디를 보냐? 태궁을 본다는 거예요. 태궁을 보고 돈의 유임 여부는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게 작용을 하는 용을 하는 거니까 칠의 동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태궁하고 칠하고는 태궁은 금전궁, 칠도 금전의 성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 보통은 한 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9가지 숫자 중에 5를 기점으로 해서 5 밑에 수는 좀 금전의 사이즈가 작다. 1, 2, 3 수로 그대로 봐서 사이즈가 좀 작다 이렇게 보는 거고 5 이상 되는 6에서부터 9까지는 금전이 조금 많다. 운이 강하다. 이렇게도 숫자의 대소를 가지고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왕왕 현실에서 금전이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현금성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궁이 튼실하다든지 간궁에 어떤 이렇게 그 흉살이 좀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부동산을 볼 때는 간궁의 동태를 보는 거죠. 큰 돈, 뭐 문점자가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만약에 점막으로 우리가 환영한다라고 봤을 때는 궁금해하는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할 때 진짜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면 현금은 보통 현금을 그렇게 뭐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통은 문서재산, 그렇죠? 부동산 재산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러려면 간궁을 본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그 진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스타트하고 새가 떠올라 가지고 진 다음에 송궁으로 가고 이렇게 뭔가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요즘엔 뭐 이런 재테크 수단으로 잘 활용하진 않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자가 높고 이랬을 때 정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금을 이렇게 쌓아간다라는 의미잖아요. 적금이니까. 쌓을 적자. 그래서, 이게 뭐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진국의 3과 7이 동해를 하면 이게 현금성이니까, 뭔가 정기적금이나 이렇게 월세라고도 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성을 볼 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오왕살이나 암검살이나 파살이나 뭐 대충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데 그거 이외에도 궁 자체가 갖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궁하고 특히 감궁을 보는데 중궁은 뭔가 그 팔방에 내가 이렇게 압력에 압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도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사방 하는데 상하 개념까지 지금 8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방이 내가 어디 탈출하고 이렇게 어떤 뭐 변화를 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8방이가 갇혀 있다도 되고 이 에너지를 내가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8방이에 내 그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궁은 상당히 그 양면적인 의미가 강한 자리가 중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궁을 볼 때 누구나 아니면 9년에 한 번씩은 중궁에 들어가는데 중궁을 그래서 리셋하는 자리다, 뭐 재충전하는 자리다, 시기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크게 뭔가 변화를 도모하거나 뭔가 큰 도약을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팔방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력을 그걸 견딜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걸 견뎌서 내가 팔방을 다 주관하고 주재하고 통제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황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권력을 내가 준다든지 내 페이스대로 사방을 내가 통솔한다든지 일반적인 경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근신하고 자숙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건방으로 가니까 그래서 고립 삼연초가
부패. 예, 예를 들어 3이 중궁에 위치하면 점학에도 그렇고 본명성 3이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본명성이 중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사안이 궁금해서 이렇게 반을 펼쳤더니 3이 중궁에 있더라. 그러면 3이 상징하는 의미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3이 3인처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갇힌 형국이 된다라는 거죠. 3이 그래서 출발하는 자리니까 뭐 추상적으로는 이렇게 해가 떠서 묘방이니까 뭔가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게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새로 뭐 이렇게 문이니까 문을 열잖아요. 가게를 오픈하듯이 내가 무슨 점포를 연다고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뭐 육친으로 보면은 이렇게 장남이라든지 장남이 진장남이니까 그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죠. 또 이렇게 감궁은 어둡고 좁고 춥고 움직임이 이렇게 지체나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감궁에 흉살이 있으면 더 흉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감궁에 흉살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 중궁에는 자체가 흉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궁에 흉살이 배치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감궁에는 흉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흉살이 없다 손 치더라도 감궁이라는 의미가 기운이 운기가 이렇게 막 사방으로 확장되고 펼쳐나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운기가 쇠하는 시기다. 쇠락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통 구성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궁에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고민과 고통을 숨어서 이렇게 좀 감내야 된다. 뭐 사업하는 사람이 감궁에 본명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면서 지내면서 감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감궁은 이렇게 활력이나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단 쓸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디 뭐 크게 움직임을 안 가지고 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집중을 해서 뭐 탐구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예? 뭐 아니면 어두운 자리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분야에서 내가 매진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뭐 아니면 이렇게 자녀 생산을 위해서 뭐 임신하는 에너지를 쓴다든지 임신도 쉽지는 않죠. 새로운 새 생명을 그 산모는 그 고통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탄생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감궁이 상징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곤궁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곤궁에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곤방이니까 그렇죠. 곤방이기 때문에 곤방은 이게 돼지의 어머니 같은 형상이거든요. 옛날로 치면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가족들의 안녕과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모친이 예? 숨은 희생, 드러나지 않는 희생을 하는 거, 치역, 노역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토방이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죠. 2하고 5하고 8 자리들이 다 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명리에서도 진술충미 계절의 그 어떤 묘고지가 되면 움직임이나 어떤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곤궁에도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부지런히 뭔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어떤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때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 모두가 다 그렇죠. 모두가 다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올해가 3이라고 3, 4, 5, 6, 7, 8, 9, 1, 2 이렇게 가는데 이 어려운 감궁에서 누구나 그 다음에는 이 구성에 의하면 이렇게 곤궁으로 올라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올라와서
수면 위에 해 뜨는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에 올라왔다라는 거지. 예, 그런데 아직은 내가 드러날 때가 아니고 조금 더 숨은 노력을 해야 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진궁으로 가니까. 이게 다 오한파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궁이 가면 동방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움직이고 시도하고 출범시키고 하는 출발하는 그런 에너지가 어떤 시기나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가 특히나 또 특히 자체가 오한파이에서 뭔가 파괴됐다라고 하면 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금전 같은 거 보고 어려운 거 같은 거 보고 이런 거를 이제 볼 때 같이 거기에 있는 숫자들이나 그 흉살들의 그런 동태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살피시면 되겠다. 우리가 이제 보통 관제라든지 뭐 이혼, 관제, 문서 관련 뭐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다툼, 이런 시비, 이런 걸 볼 때 이제 관제, 그러니까 이게 관제도 있고 이게 구설도 있고 이런데 좀 다르죠. 우리가 구설을 볼 때는 이게 저기 태궁도 보고 태궁, 뭐 진궁, 이렇게 이궁 이게 다 뭔가 말과 법과 시비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방이거든요. 궁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게 관제로 연결될 건가 이런 걸 볼 때는 이궁이나 건궁을 본다. 건궁은 왜 그러냐면 이궁은 이게 법에 문서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공서 관련이나 무슨 송사 관련이나 뭐 할 때는 문서를 뭘 접수시켜서 법적인 뭔가 절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말로 나 잘못됐으니까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궁의 의미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서 시시비비를 어둠을 없애면서 이렇게 분별한다, 분간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 물론 감국이나 이런 데도 숨겨진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오왕살은 묵은 거, 오래된 거, 이게 아주 뭐 이렇게 천천히. 근데 암검이나 파살은 의도치 않게 빨리 속도감 있게 이렇게 어떤 탄로가 나는 거죠. 근데 그 국의 의미가 이미 이 국은 드러나는 의미라는 얘기, 드러나는 의미. 이 궁에 있을 때는 오한파가 작동을 안 해도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오한파가 있다라고 하면 문서 문제, 소송 문제, 뭐 개인 간의 문서 문제, 그렇죠? 무슨 뭐 이혼 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서로 뭐 민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든지 뭐 많죠. 우리가 뭐 내용 증명 뭐 고소고발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사인 간에 아니면 뭐 내 기업하고 회사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궁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건궁은 이게 좀 관공서 그렇죠? 높은 곳 뭔가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권위적이고 뭐 이런 곳이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 이궁에도 그런 의미가 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어떤 법원, 관공서 이런 쪽에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올해 같은 경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사가 여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올해가 진년이니까 술이 파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명상 사가 올해 이 건궁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파살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깨진 건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도 내가 영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궁에 내가 어떤 압박을 받는다든지 피해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건궁이 상징하는 유무형적인 것들이 다 이 상의들이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직장이 깨진다든지 사업이 경영이 어렵다든지
남편하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부친의 건강이 염려스럽다든지 내가 뭐 올해 남자친구하고 뭐 이렇게 괜히 뭐 별관 일 가지고 이렇게 뭐 다퉈가지고 헤어졌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건 이제 복합적으로 볼 때는 이거 결국 화살이 날라온 자리가 진에서 날라온 거니까 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게 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명성 사의 여자가 올해 뭐 이렇게 그 남자친구와 남친이랑 이렇게 헤어졌다라고 하면 그 남친의 오래된 그 전에 나 사귀기 이전에 이건 오래된 여자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어쨌든 이게 이제 어떤 그 관공서의 의미도 되니까 관제로 본다라고 하면 이 손궁에서 날라온 거니까 그렇죠? 파가 손궁에서 날라온 거니까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관공서하고 이렇게 법적인 관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연결된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볼 때 이궁하고 이렇게 건궁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성 문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귐의 형태들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성이 공식적인 결혼 문서를 가지고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 이렇게 오픈돼서 정상적으로 만나지는 거, 이런 거는 손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교제한다, 교류한다, 결혼한다, 이런 거죠. 이게 장려의 자리고 뭔가 시기적으로, 시공간적으로도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날라들어서 수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리니까 그게 이제 물품이 이렇게 교류가 되고 교환이 되는 그런 형상인 거죠. 그래서 손궁은 비교적 교제 중에서도 가장 건전하면서도 정식적인, 정상적인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성의 문제가 태궁은 항상 돈과 유흥이 먹고 마시고 놀고 쓰고 하는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있는 시공간이죠. 우리가 8월 한가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옛날에 뭐 강강솔래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늘에 추수한 곡식을 기반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것이 그러면서 그 여흥을 즐기고 했던 것이 다 뭔가 그 풍성한 수확에 대한 그 이렇게 어떤 감사 또 그거를 내가 즐기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즐기다 보면 유흥을 하다 보면 거기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어떤 그 수반되는 그 이렇게 뭐 연애 현상 같은 거, 이성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더 즐기고 더 갖고 더 차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이거 이제 꼭 3분의 1이 좀 부족하다. 이 손궁에서는 3배가 남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재물의 산실 아니면 이성과의 어떤 시비 이런 것들이 근데 요 태궁에서 있는 거는 그 좀 유흥을 동반한 소비를 동반한 이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감궁은 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감궁에 어떤 숫자들이든지 간에 내가 본명성이 있는데 문명성이 있는데 7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이게 겨울자리고 어두운 자리고 좁고 깊은 자리고 움직임이 잘 포착되지 않는 자리인데 7하고 있다라는 7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7이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면 7은 우리가 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소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린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과 7, 1도 음양적인 음양사의 이성사의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수니까 생시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비정상적인 그런 이성 교류 아니면 드러내서 노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그런 관계.